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오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전에 차고 넘치게 삼아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일본의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쓰나미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심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을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는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사이문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을까? 이게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 부흥의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 선교 전략이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일본을 위해서 같이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참고문헌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부족하지만 쓴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상인 주호신보라든지 중국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부족한 제가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좀 열린 자료도 좀 있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제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 저희 한국 사람이라서 제가 우리나라 할 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떠나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죠. 그래서 한번 인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니고 다 형제 자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일본 사람,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전국 사람입니다. 전국 중에 시민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을 할 때, 이게 우리나라라고 할 때는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전국 시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을 얘기할 때는 제가 우리나라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우리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모내기 할 때 소에다 멍인을 메우고 눈을 이게 갈고 거기다 모심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사진은
한국의 사진이 아니고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이 모내기 할 때 소의 몽에를 메고 이렇게 논을 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연상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풍악놀이의 장면이 아닙니까? 옷 모습도 그렇고 꽹과리 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 사진도 그 한국 사진이 아니고 일본 사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질문드릴 것은 이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한국의 그 장독, 김치독 이렇게 할 때 독을 한독, 장독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일본에도 똑같은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뭐 오카야마 현에서 이랍니다. 그리고 일본 분 여러분들 잘 아시고 한국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것은 어떻게 읽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좀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 그럴까? Why? 이런 의미를 많이 던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일본 분들은 이게 일본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의 눈에는 우리나라, 한국말 우리나라 할 때 나라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모야는 어머니고, 스에이키는 색이고, 오고리는 고울이라고 하는 뜻이고, 한도는 한국의 독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타다라가와 이것은 다다랐다라는 뜻이고, 가고 싶으면 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즈모는 잊지마.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라를 보겠습니다. 나라를 볼 때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과 같이,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백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정착한 곳이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도가 되겠는데, 나라의 그 여기 산의 능선을 이렇게 보시면, 산의 능선과 백제 수도의 마지막 수도였던 그 나라의 부여의 그 산의 능선이 비슷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붙인 걸까요? 일본의 산들이 굉장히 험악하고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험악한데, 나라에 가면 굉장히 평탄하고 상당히 이렇게 한국의 공주나 부여에 온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라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보면 오모야라고 하고 있는데, 오모야는 주로 이렇게 여자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곳이 어모야입니다. 어모야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알겠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사랑채는 아버지가 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고, 오모야는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우리 세기라고 하는 게 스에이키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에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 보게 되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왼쪽부터 보게 되면 스에이키라고 해서 오른쪽이네요. 스에이키라고 해서 이것은 일본의 후쿠오카현에 있는 그 나코쿠노 오카의 역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스에이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와 비슷한 그런 그 스에이키가 한국의 고령군의 대가야 왕릉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오고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 여기 보게 되면 구글의 맵에 가게 되면 오고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오고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고울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고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마을, 고울, 군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오고울이라고 하는 JR의 그 역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2003년도에 이것을 야마구치 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라고 하는 건데, 그 일본 분들한테 한도가 왜 한도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메시항에다가 도기 때문에 그 메시,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런
무리를 담아둔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의 귀와 저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한반도에서 넘어온 그릇, 그래서 독의 그런 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한도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게 한국의 울산에 있는 옹기마을 제가 탐사해서 사진 찍은 거고요. 왼쪽에 보게 되면 그 똑같은 한독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시마네현에 있는 곳의 그 한독입니다. 제가 뭐 사진에 취미가 있어서 그 시마네현에서 그 사진 전시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 같은 사진 작가, 아주 전문가 프로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마추어에 그치지 않지만 프로인 그 나가미 선생님이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도 한국과 똑같은 그런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울산에 있는 옹기협회 회장님 배용화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한번 꼭 제발 좀 나 좀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시라고 제가 숙소도 제공하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가서 이렇게 친히 보시고 놀라울 정도로 놀라는 모습을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옛날의 고적이지만 한국말로 등요로 하고 일본말 노보리가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이 바로 일본의 시마네현에 있는 그 노보리가마고, 왼쪽이 한국의 울산광역시에 있는 옹기마을에 있는 등요 노보리가마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지.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마네현에 있는 옹기마을 옹기촌에 가서 이렇게 가마라고 하죠. 가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고, 그 배영화 아까 했던 회장님 있는 곳에도 제가 찾아가서 방문했더니 거기에도 똑같은 가마가 있어서 거기에 그 가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일본의 곳곳에 타다라가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타다라가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왜 타다라가와라고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학자의 입장에서 이건 한국말로 다돌일 수 있다, 다다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내려오다가 이윽고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자료로서 제가 방문한 것은 우리 시마네현의 그 카라노미사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카라노미사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카라노미사키에 과연 어떤 쓰레기가 떠내려왔을까 이 의문이 돼서 제가 발로 내려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떠내려왔을까요? 거기에 좀 놀라울 정도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고무장갑도 있고 퐁퐁도 있고 삼다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 정말로 메이와크 갖겠을 때 정말로 모시하게 고자이마센, 고노바오도 시대 오와비오 모시하게마스 스미마센 모시하게 고자이마센 되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테마인 한국과 일본은 왜 서로 미워하면서도 서로 그리워하겠습니까? 일본 분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로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주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36년간 식민 통치했다는 것에 대한 원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한이 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은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왜 미워하면서 서로 그리워하는가? 주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한반도 유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먼저 가야, 한국의 역사 중에 오래된 역사 중에서 역사책에 없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가야는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곳에서 신라에게 멸망을 당한 나라가 가야입니다. 이 가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모든 왕족과 모든 국민들이 도망을 온 곳이 일본 땅이죠. 일본 땅인데 그러면 그 가야의 유적이 일본에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는 제 왼쪽 사진에 보게 되면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김수로왕 그 왕릉에 가보게 되면 놀랍게도 일본의 국기를 상징하는 히노마루가 있고 그리고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 무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가야에 가야산이 있고 또한 그 일본에도 가야산 똑같은 가야산이 있습니다. 가야산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는 한국에 있는 가야산인데 가야산의 능선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가야산인데 능선을 보시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 사람들이 일본에 정착하면서 이것을 가야산이라고 부르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저의 논문에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보게 되면 교토에 가야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야쪼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분이 놀랍게도 가야에 대가야 고분군이 있는 경상북도의 고령군에 있는 그런 가야분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망한 것은 백제죠. 백제가 멸망할 때 우리 일본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백마간 전투를 해가지고 일본 분들이 오셔서 백제를 도왔습니다. 왜 도왔을까?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간에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한 후에 백제의 왕과 그런 모든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일본에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여기 오사카에 가게 되면 구다라역이라고 해서 백제역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사카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미나미 구다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각견에 가게 되면 구다라지초가 있고 거기에 백제의 유적이 있죠. 그리고 한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4세기 말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준 것은 바로 왕인 박사다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인 박사의 묘지가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구다라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라의 유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멸망한 것은 신라죠. 신라가 멸망한 다음에 신라의 왕과 왕족과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난하는 곳이 바로 일본 땅입니다. 그래서 신라 유적을 보게 되면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인주어 신보에 실린 것인데 여기에 카라카미 시라기 진자, 시라기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시라기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라기 메이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라쿠니라고 이제 이 시라기를 시라쿠니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여기 효고권에 가게 되면 여기 구글맵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시라쿠니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지명이 많은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또 망한 것이 고려고, 또 망한 것이 고구려인데 고구려가 구분이 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에도, 여기 동경이죠. 동경에 보게 되면 히라카와 고라에몽이라고 합니까? 고라에몽, 그 다음에 5대 고라에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666년에 고려왕 약광도 한 1800명이 정주한 곳이 코마가와라고 하는 사이타마 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제가 가봤더니 여기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코마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학생들 둘 잡아가지고 사진 찍어드리냐 좋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여기 이름까지 제가 마사키군 하고 오노군 오리와 코마 중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오사카에 보면 누구나 잘 아시듯이 코라이바시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인이 상륙한 오미소 해안에 보게 되면 코레이산, 막 코마산이라 하면 코레산하고 막 코라이 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레오 이렇게 나중에 그 이름이 한자의 발음을 따라서 좀 이제 한자 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통일을 한 것은 이제 통일이 신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되지만 나중에 이제 조선이 들어서죠. 그럼 조선의 유적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암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지호, 일본의 상인지호에 있는 그런 이암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한 그 책에 조선의 유족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아미노 그 해안에 이런 조선으로부터 이런 것이 떠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 그 서해안 쪽이죠. 일본의 서해안 쪽에 이렇게 떠내려온 쓰레기는 전부 다 거의 다 한국산이죠.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한국의 우상이죠. 우상인 그 이런 뭡니까 이게 이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것이 지금 떠내려 왼쪽에 있는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 떠내려왔다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랬는데 많이 이제 바다를 타고 떠내려왔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거 다 변했지만 형태는 남아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반도 한국을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들은 카라나 한자가 좀 바뀝니다. 카라 이게 전부 다 카라지만 한국의 한자 할 때 카라도 카라 발음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좀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맵다라고 하는 카라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 당나라라고 해서 이게 혼돈이 되기 위해서 당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내가 떠나온 그 고향 그 땅에 너무나 가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동생들, 내 친척이 있는 곳에 정말로 가고 싶어서 정말로 가야겠다. 정말로 내 고향에 가고 싶다. 가고 싶어.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가고시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시마네현에 이즈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즈모를 제가 아무리 사전을 찾아보고 고지엔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일본어 사전을 찾아봐도요 이즈모라고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즈모는 슈스운이라든지 데쿠무라든지 이렇게 발음할 수 있지만 왜 이즈모라고 했을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그 음력으로 10월 달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10월 달 음력을 칸나즈키 가미사마가 없는 달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오직 이즈모 지방에 있는 시마네현에 가게 되면 거기는 카미아리즈키입니다. 카미아리즈키 신이 있는 달이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why 왜 그럴까? 근거는 뭘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즈모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같이 철근 콘크리트가 있는 시대가 아닌데 목조 건물로 지은 것인데 높이가 48m가 되는 전망대, 높은 전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력 10월 달이 되게 되면 이 일본 전국에 모여 있는 가미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전망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면 48m면 괜히 높죠. 높아서 거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뭘 볼까요? 자, 멀리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구름이 이렇게 아르르 거리는 것 아주 그 당시에는 이 환경 오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 보이는 곳입니다. 그 내가 떠나온 그 고향 그저 멀리 구름이 떠오른 저곳 저거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잖아. 저거 정말 잊지 마 잊어서는 안 돼. 저 구름 떠오르는 거 잊지 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이즈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리하면서 미워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보게 되면 한국과 한반도는 내가 떠나온 고향,
떠난 고향이고, 내가 떠나온 나라, 내가 떠나온 민족과 내 나라, 정말로 꿈이라도 가고 싶은 그 가고시마 그곳, 그리고 이제 아까 왕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문명과 문화를 전해준 정말 은혜의 나라, 그런 문명과 문화를 전해준 정말로 은혜의 나라라고 한국 사람들은 인식을 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나라와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 보게 되면 가야가 멸망당하고 백제가 멸망당하고 신라가 멸망당하고 고려가 멸망당하고 조선이 이렇게 하면서 주로 도망온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자기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도망온 것이 일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왕과 내 백성들이 정말로 완전 멸망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와서 온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왕을 죽인 원수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 분이 생각할 때 한국은 원수의 나라고, 그렇지만 내가 떠나온 고향이고 내 민족이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고 싶고 그립고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고 정말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류 붐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 민족과 우리 일가 친척이 가서 정착하고 우리가 문명과 문화를 전해준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같은 피가 흐르는 우리는 동포가 아닌가. 그러나 한국의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일본 분들이 와서 침입을 하셨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슴속에 맺혀 있는 것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서, 특별히 더 한없는 것은 1910년부터 36년간 식민 통치를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가슴에 정말로 한이 맺힐 정도로 이렇게 아픈 것은 정말 우상인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고, 근로정신대를 끌려나갔으며,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본이 망해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러시아의 구소련 땅에 사할린 동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왔던, 너무나 그 가슴 아픈 그런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원수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한국은 원수고, 한국 사람들이 봐도 일본은 원수의 나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피가 통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백성이고, 그래서 서로 그리워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지금까지도 서로 한일 관계가 나쁩니다.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원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나 왜 한번 그것을 위해서 확인해 보겠어. 한국 사람과 일본에서 정말로 같은 피가 흐르는 그런 동포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느 분이 일본 분인가요? 한국 분인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곳에 그 왼쪽 사람이 한국 분이고 오른쪽이 일본 분입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한국 분은 눈이 좀 작습니다. 일본 분은 눈이 좀 크고, 한국 사람들은 광대뼈가 좀 나와 있고 여기 입 부분에 턱이 좀 약간 넓어요. 그래서 일본은 주로 일본 사람을 특징을 하게 되면 눈이 좀 크고, 그리고 여기가 좀 좁기 때문에 주로 별명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산마창이 일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뭐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은 안 갖고 왔지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일본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건데 전부 다 둘 분 다 일본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 연구실에 한국 분이 교수님 찾아오셨는데 광대뼈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턱이 이렇게 좀 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입니다. 턱이 좀 약간 길죠? 산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일본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러브 소나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배재철 씨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정말 배재철 씨 보면 정말로 광대뼈가 나왔고 턱이 넓고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분은 제일동포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몽고 반점이 있는 민족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몽고 반점이 있는 건 당연히 몽고, 한국, 일본, 헝가리, 아메리칸 인디안.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안에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 그래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의 주지사로 당선한 것이 바로 김춘곤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몽고 반점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같은 피가 통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한국분 여러분 이게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다 아들과 딸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분이십니다. 자매분이십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다, 일본에서는 니혼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하고 이렇게 좀 하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 이렇게 이웃 나라고 기마 민족과 농경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한자를 같이 쓰고 있고 유교, 불교 이런 것이 같이 있고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너무 닮았죠. 그리고 사계절과 자연 풍토가 비슷하며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하고 여기 시간은 똑같고. 여러분이 옆에 일본 분이 한국 분 서로 이렇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부색도 똑같고 키도 비슷하고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리고 마을의 이런 모습도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과 일본 맨날 싸우고 서로 오해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문화가 비슷한데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와 똑같다고 자기 나라의 눈과 자기 나라의 생각과 자기 나라의 문화로 상대방 나라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찰과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오해하는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아주 대단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음식이 이렇게 나오죠. 어우, 스바라시 데스네. 오이시네. 그래, 정말 맛있네. 이게 정말로.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 혼자 것맛이 아니잖아. 이게 맛있게는 보이는데 나 좀 도리사라 좀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금속으로 새로 된 그런 젓가락과 스푼이 누구를 향해서 있냐면 자기를 향해서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에는 일본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1인분씩 이렇게 나오죠. 1인분씩 나오는데 아니 왜 1인분씩 나오지? 그 다음에 거기 뭐 숟가락이 금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와리바시, 나무로 만든 와리바시를 옆으로 왜 정리를 할까? 여러분 왜 여러분 와리바시를 옆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간에 경멸하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은 한국 사람, 돼지고기 아니라 개고기를 먹는다고? 보신탕 개고기를 먹는다고? 이 야만, 정말로 말도 이게 담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바자시잖아요. 바자시. 말고기를 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모모토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딴 것도 전부 제쳐놓고 하여튼 바자시를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먹어봤더니 저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말고기를 생으로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경멸한 예를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의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한국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갈 때 제가 돌아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가지런히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런히 어떻게 하냐면 가지런히 이게 신발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참 다 거꾸로 놔요. 거꾸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한국술은 일본 사람이 갓대니 그냥 뭐 와가마마니 이렇게 들어간데 이렇게 해놔요. 아니 일본 사람들 보게 되면 야 니들은 예의도 없냐? 아니 교육도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밖에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손님과 함께 복이 들어온다고 한국 사람 믿고 있어요. 아니 모처럼 만에 복이 들어왔는데 왜 밖으로 나서 복을 쫓아버려? 기분 나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서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경멸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식탁에다가 국을 놓고 수저를 이렇게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뭐 개처럼 핥아 먹는 거 같잖아요. 개같이 먹잖아 이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볼 때 일본에 가서 딱 보면 미소스루 같은 거 하게 되면 손에 들고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 건데 한국에서는 거지나 그렇게 먹지. 거지나 먹으면 이렇게 먹다고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호 오해를 푸는 우호친선의 기름질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서로 다른 풍습과 문화를 이해가 되면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우리는 개도 아니고 같은 인간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와 자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식주 문화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기모노, 한국의 치마 저고리, 일본의 기모노 정말로 멋있죠? 예쁘죠? 참 보십시오. 얼마나 틀리고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일본의 기모노는 직선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마 저고리는 어떻게 보면 곡선형이죠. 곡선형. 그래서 제가 곡선형이라서 많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치마 저고리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이라도 이렇게 종종 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머리에서 정말 한국에 보면 볼만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걷느냐면요, 저 밑에가 기모노가 짧기 때문에 어떻게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걷느냐면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종종 걸으면 이렇게 걷는데 뒤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 저희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모든 사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앉는 법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바르게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바르게 앉는 법이라 할지라도 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일본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정자는 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두 무릎 꿇는 것은 한국에서는 죄인이나 두 무릎 꿇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죄인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이게 정자입니다.
남자들도 똑같죠. 정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좀 쇼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이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요, 주로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걸음걸이가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뭡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 방법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뼈에 골절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주로 걷는 방법은 제가 쇼를 하게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걸어요. 예,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 그림이 어느 나라의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전부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의 나라 시대의 고분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과 기모는 왜 닮았을까요?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의 이런 의상의 차이가 국민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식은 주로 스시고 한국 한식하면 야끼니쿠죠. 그리고 한국은 비빔밥, 일본은 돈부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한국에 쓰는 것은 고추, 일본에 쓰는 건 와사비입니다. 제가 또 한번 쇼를 또 해야 되겠네요. 고추는 굉장히 맵어요. 고추도 와사비도 다 매워요. 매운데 고추를 먹고 고춧가루를 먹고 매우면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추를 먹고 매우면 매워 입을 막 벌리고 매워 물 좀 봐. 먹어도 매운 게 가시지를 않아요. 근데 와사비를 먹으면요, 제가 스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와사비를 먹으면 매워요. 매운데 표현 방법이 전혀 달라요. 매우면 이렇게 노미꼬무 표현을 안 하는, 아니 눈물은 나와요. 눈물이 나온다.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사회 문화의 차이 근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와 옷 신고, 그러면 이 고추와 와사비 차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국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문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문화를 함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 문화, 음식 문화는 종교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죠. 유대교와 유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 권해서 채식만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에는 바로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우리가 떡국을 먹는데 일본에도 오조니를 먹습니다. 한국에서 떡국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게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설대에 먹는 요리는 쇼가스 요리, 아리와 오세치 요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본 분이 먹는 것은 카즈노코, 쿠아이, 이와시, 에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카즈노코를 먹는 것은 카즈노코가 굉장히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창하죠. 이것처럼 자손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우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와시는 비료로 사용하였고,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는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비는 허리가 굽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는 장수 기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콰이는 이게 새싹이 쓰면서 이게 이게 뿌리가 쏙 올라옵니다. 이것처럼 출세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쇼가스 요리에 보게 되면 주바코에 넣습니다. 이 주바코 왜 가사네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바로 좋은 일이 겹쳐서 계속 좋은 일만 생기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일본 요리의 대표적인 것이 쇼진 요리인데, 쇼진 요리는 바로 불교의 수행을 위해서 검소하게 그리고 살생금지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고기를 안 먹고 주로 곡물이나 콩용류, 야채를 중심으로 먹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본 요리를 방향을 정했고, 여기에 따라서 일본에는 야끼니쿠와 같은 고기 요리가 별로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밥 먹기 전에는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우상의 근원을 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받아 먹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끝나고 나서는 고치조 사마데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택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주택의 모양인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다 곡선형입니다. 곡선형. 아무리 부자집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다 곡선형입니다. 일본은 놀랍게도 교토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교도의 점인데 정말 직선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국에는 온돌, 다다미, 그리고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스치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는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왼쪽 사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도룡의 탄건, 그리고 일본에 보면 촌마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보면 촌마개라고 하는 일본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촌마개의 근원은 몽골입니다. 몽골에서 시작해서 한국에도 상투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 한국의 망새라고 하는데, 망새 아니면 치마라고 하는데, 한국에 보면 주로 이런 기와집, 좋은 집에 가게 되면 이 망새를 다는데, 망새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서 저 하늘 저곳에 날아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와집이나 이런 곳에 망새가 이 깃털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 보게 되면, 일본에는 목조건물이 많아서 그런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이 나는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망새의 모습은 뭐냐면 물고기에다 용과 물고기에 겹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망새의 모습이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이제 구다라 백제의 수도인 그 사비성에 가게 되면 그 망새의 모습과 여기 오사카의 시텐노지에 가게 되면 망새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또 이 나라에 가게 되면 이 건물이 있는데, 도다이지 가보셨습니까? 망새의 모습이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의 건물에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하고 아주 화려한 단청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건물에 주로 여러 가지 종교적 영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는 와비사비,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고 좀 이렇게 흐린 모습, 아주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바꿔서 한일 문화의 정서 차이, 어떤 정서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정서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들이 모두 다 즐겨보고 있는 춘향전과 일본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즐겨보고 있는 추신구라를 통해서 정서문화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이죠. 춘향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추신구라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영주가 모욕을 당해서 활복자살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죠. 그래서 부하들이 그 원수를 갚고 부하들 전원이 활복자살, 한국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춘향전과 추신구라를 통해서 어떤 우리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 발견할 수 있는가? 춘향전을 보게 되면요, 다들 춘향전을 보면서 울어요. 정말로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있고 눈물의 이야기 있고, 내가 한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원수를 갚고도 말겠다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을 풀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부모에게 효행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배경도 정말로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저 영화의 그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봄 날씨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는 농담이 섞여져 있고 아주 그냥 리락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신거를 보게 되면 아주 칼부림 나고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래서 원하는 뭐냐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고, 거기는 충성과 의를 지켜야 되고, 분위기를 보게 되면 벚꽃이 흩날리고 이렇게 음산한 겨울과 봄과 겨울 날씨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긴장이 맴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의 사람들은 사는데 보람이 있다. 그것도 사는 것도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주신거에 보게 되면 죽는데 보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수 갚기 위해서 이제 가서 원수를 갚았으면 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전원이 활복 자살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고 살기 말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는데 보람을 가지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자살하면 그 원기, 처녀귀신, 총각귀신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잘 죽으면 뭐 신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잘 들으면 야, 괜찮을 거야, 괜찮다니까, 힘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간바리마스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잃고 의기소침하고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간바리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두렵고 정말로 떨리는 그런 자연과 그 상사로부터 주어진 것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또 한번 쇼를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을 보게 되면 일본 분들은 굉장히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 표현이 아주 풍부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래서 같은 씨름인데 우리 몽고 씨름에서부터 해서 한국 씨름, 일본 씨름 원래는 원천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름에 따라서 좀 달라졌죠. 한국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식으로 할게요. 이었지!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기면 예스! 이게 끝.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수영 선수에서 월드컵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우리 이게 이현아인가요? 박연아인가요? 그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 소리 지르는데, 이 다문화 상인이 1등을 했는데 이게 막 정말로 좋아하죠. 이게 하는 여기 못 올라. 이게 못 올라가요. 이 장례식에 좀 한국도 일본도 여러 가지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 엄마, 내 새끼야, 나 죽었는데 어떻게, 얼마나 정말 배옷을 입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일본의 한국분이 어떤 한국 선교사님 돌아가신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죄송합니다. 참석했는데 거기에 제가 시마네에 있을 때, 일본 교회에 다녔을 때 어떤 아들분이 돌아가실 때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침착하게 내 아들이 살았을 때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착하고 하나님 잘 믿었고, 이런 얘기를 잠잠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울지도 못하고 그냥 훌쩍거리기도, 소리도 안 내고, 눈물이 나오는, 눈물을 어떻게 하냐면 손수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만 닦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일본에 오래 산 우리 제1교포들도 거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없죠. 이산가족, 북한과의 이산가족이 이렇게 만나는 재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에서 제가 본 거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저기 갔더니 이렇게 찍은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산가족 하게 되면 정말 볼만합니다. 텔레비전 보면 이제 너 어떻게 된 거야? 내 10년 만이야 이게. 아이고, 이게 울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난 법석이에요. 텔레비 본 사람 아시죠? 근데 일본에 보면 이게 감정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했구나, 너 이제 살았구나. 한국 사람들은요, 흥이 나면요 어디든지 그냥 나라만 막 그냥 춤추나, 이게 리듬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춤을 추더라도 아주 그냥 이게 하는데 우리가 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논쟁, 한국 대통령 선거 아시죠? 얼마나 논쟁이 심합니까? 일본은 논쟁해서는 안 돼요. 욕설, 심한 욕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거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본심이 나타나죠. 본심이 나타나는데 그냥 본심이 나타나는 게 말뿐만 아니고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이 빨간해진다든지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 혼내와 잣대만에 달라가지고 아무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얼굴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라군요? 소데스네, 켄토시마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검토했으니까 지금 연락이 오겠지. 천만에요, 연락 안 옵니다. 그걸 알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를 한국 사회 보기에는 양반 사회라고 해서 주로 잘난 체 하는 문화가 있고, 일본 사회는 주로 무사 사회가 계속, 양반 사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위에 사람들한테 가시코마 때 복종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책에서 이것을 가시코마르 분과 가시코가르 분과 두 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여기 보시다시피 100% 중에서 20%가 다르고 80%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호신선의 지름길은 다른 20%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서로 우호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시코마르, 가시코가르는 거의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네요. 죄송합니다. 일본은 왜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에 자연 풍경을 같은 점이 많지만, 산에 보면 일본 산은 너무 험악하고 한국은 아무리 높더라도 거기에 도시락 싸가지고 눈이 오더라도 올라가서 놉니다. 한국은 일본에 화산이 많고 한국은 거의 없죠. 그리고 화산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지진의 무서운 모습,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무너져서 그리고 하는, 그리고 쓰나미가 오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여기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픈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쓰나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리고 태풍이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파괴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강들도 보면 굉장히 급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놀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한국은 유유히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 잘 알죠? 백마강 달밤에, 이게 강은 가서 노는 거예요.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회문화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은 정복이 가능한 자연이고 가서 놀고 즐기는 존재고, 그래서 만사태평한 그런 성격도 있을 뿐만 아니고 아니미즘, 정말 우상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보게 되면 너무 험하고 무서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정복 불가능하고, 자연은 정말 두렵고 섬기는 존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우상이 엄청나게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토가 좁고, 그리고 2000년간에 960번의 위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들이 이 백성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여기에서 양반 문화가 생겨되면서 이 잘난 체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일본에는 섬나라고 도망칠 곳이 없고, 그리고 세계 대전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은 별로 없고 아주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척지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 영주에 의해서 지방 분권 사회가 형성됐고, 통일국가가 형성된 것은 1590년 최근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일어났고, 개척 사무라이가 있었고, 집단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통치자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어원을 한번 제가 한번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어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사무라이는 여러 가지 어원이 있지만 그 의미는 고대부 중세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관료 무사를 이야기하는 게 사무라이인데, 지금도 공무원은 지금 사무라이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일본 분이 지어낸 책에 보면 공무원